자, 오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같이 하셨고,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도 나누었고, 오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지도자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원하는지, 그래서 좀 정확히 안다면 준비하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째,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한쪽으로 이게 치우쳐서 우리 편, 남의 편 이런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다. 혹은 뭐 진보다 보수다 해서 한편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원치 않고. 그래서 제일 먼저 달나라에서 지구를 딱 보면 이 지구가 한 몸이구나 하고, 이렇게 항상 가정을 이끌든 회사를 이끌든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하나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모두가 원한다. 그래서 첫째, 한 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이끌어 가실 분을 모든 분은 원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활짝 열려야 됩니다. 활짝 열려야 된다. 활짝 열린 분을 원한다. 그래야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편중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은 인과 연애에 의해서 이렇게 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분을 모두가 원합니다. 인과 연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변해간다는 걸 알아야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법칙을 활용해서. 그래서 한 몸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딱 볼 줄 알면 진실한 자기가 나오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하고 너라는 이게 둘로 보는 이런 분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아직은 부족하다. 우리 모두는 하나고 한 몸이라고 적어도 딱 자리가 잡힌 분이어야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대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를 원한다고 아예 밝히고,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은 나올 생각도 말아라. 우리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다. 그거를 깨닫는데 뭐가 힘이 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인터넷이 www. 이걸로 다 통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일 먼저 이게 월드입니다. 월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세계 전체 한 몸 이런 소리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와이드예요. 와이드. 이 두 번째 뭐 활짝 열린. 이 세 번째 이거는 웹이에요. 웹. 웹. 이거는 뭐 인연고리, 거미집이란 얘기예요. 인연으로 딱 연결돼서 있다. 거미집 같이. 그래서 지금도 www. 하면서 이게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첫 번째 월드는 전체가 한 몸이다. 두 번째 와이드는 활짝 열려 있다. 치우치지 않고. 세 번째 웹은 인연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볼 줄 알면 지금까지 보던 자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조금 바꿔서 진실한 자기. 지금까지 보던 자기와는 다른 모습. 그래서 자기를 아시나요? 자기를 아시나요? 진실한 자기를. 날아가는 철새가 진실한 자기요. 기어다니는 벌레가 진실한 자기이며 뛰어다니는 망둥이도 진실한 자기라네. 세상 만사 모두가 자기 아닌 것이 없으니 참 자기는 이렇게 크고도 넓다네. 자기를 사랑하소 전체가 자기라네. 눈 뜨고 보이는 모두가 자기요. 들리는 모두가 자기. 모두를 사랑하세 전체가 자기라네. 제가 이렇게 세상을 하나로 딱 보는 눈이 열리면서 지었던 노래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좀 최소한 자기 자신을 아는 분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야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죠.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쭉 강의를 해와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대답하는 게 쉽지 않으니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해봐라 그랬지.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생각해볼 차관, 발상이 수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해봐라 그러죠.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에 자 공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야 된다. 자, 햇빛도 들어가야 되고 자 이게 땅에서 나온 것도 여기 다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요렇게 먼저 공부해봐라 했죠. 요걸 나라고 하면 나는 요거는 뭐예요? 나 아닌 거라 그러지? 나 아닌 것. 이렇게 공부를 하면 쉽습니다.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나도 없다. 그러면 이 전부 다가 나구나. 그래서 전체가 자기라네 하는 소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뭐 어렵게 이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인가 하고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지 육신이 멀쩡한 이런 말을 들어봤잖아요. 사지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은 사지 육신을 갖고 있다. 자, 사지 육신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다르게 사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차원들을 표현한 겁니다. 제일 밑에 성소작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 만든다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다. 네, 성.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묘관찰지가 있다. 묘관찰. 이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묘하게 관찰한다 말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본다 이 말이에요. 네. 이 관자 공부할 때 했죠. 요거는 뭐예요? 보이는 대상, 요거는 보는 놈, 요거는 또 밖에 보이는 거, 요거는 안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데 묘라고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도 볼 줄 알고 생각이 일어난 이후도 볼 줄 알고 이게 두 가지를 다 보는 걸 묘관찰지라 그래요.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묘하게 세상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 보는 대상도 볼 줄 알지만은 그 대상을 보는 놈도 볼 줄 안다. 두 가지를 묘한 관찰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평등성지라. 모든 사람들은 불성이라는 평등한 원뿌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때 다 평등하다.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다. 그 다음에 미물곤충과 사람이 평등하다도 알아야 돼. 사람끼리만 평등하지 않고 일체가 다 한 몸으로 보이면 다 평등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한번 보시라고 콩팥하고 심장이 평등한 사이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역할이 다르다. 그 다음에 대원경지라 그래요. 대원경지. 이게 거울 경자인데 다 비춰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즉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은 딱 내려놓고 보면 상대방이 훤히 비춰 보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볼 때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놓쳐서 안 좋게 보는 상대방이 문제다 안 하고 듣는 순간 뭐 기분이 탁 나빠진다. 여러분 생각을 딱 내려놓고 있어 보면 자기 안경으로 사물을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얼른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의 여러 가지 면 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으로 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분은 뭘 모르고 있냐면 이 세상에 어떤 분도 자기 마음에 들기 위해서 태어나는 분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 하나만 알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부모도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고 자식도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고 비록 부부라도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꼭 지적을 해요. 심하면 시비를 걸고 또 심하면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원경지가 그런 경지다. 그걸 하나만 딱 놓으면 네 얼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느냐.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안 좋게 보이면 얼른 내 속에 불만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 보고 고쳐라 바꾸라 이런 것은 자신이 지금 잘못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분도 잘 들어놓으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정보로 이 안에 정보가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들어있는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알고 그분을 이해해 줄 분을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내한테 고쳐라는 분은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해 주십시오. 뭐라고? 너가 그동안 얻어온 정보가 그런 것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보는구나 하고 그걸 이해를 넘어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을 넘어서 여기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바깥에 집을 개량하거나 길을 닦거나 수도를 고쳐서
전기가 들어오게 해서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소 편리할 뿐이지 다 함께 잘 사는 것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상대방은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만큼 세상이 보이고 그 정보로 판단하는구나 하고 먼저 이해하시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드디어 존중하는 데까지 가면 함께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불만을 한다는 불만. 그러니 이게 함께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숨쉬고 살지 않는데도 깜빡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늘 불만을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4가지 능력,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사실 자기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줄 알면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자기가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너희에게 이런 4가지 능력이 있단다. 이런 말을 늘 들려줘야 됩니다. 이 4가지 능력은 어떻게 해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늘 안내해주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어렵게 사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영역도 자기한테 있음을 안내해줘야 됩니다. 자, 육신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육신은 6가지 신통력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안자는 눈 안자예요. 그런데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겠죠. 이런 눈은 조금만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니까. 마음으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지혜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이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기자입니다. 우리 귀도 너무 큰 소리를 못 듣고 너무 적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소리를 듣게 되면 멀리 있는 소리, 정말 마음에서 전혀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 마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타심통이 있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자신한테 있습니다. 4번째, 신족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가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 잠깐 한번 가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보세요. 자, 대전의 집을 한번 갑니다. 혹은 부산 집을, 서울 집을, 대구 집을 한번 가보세요. 잠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집 들어가서 안에 자기 방도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눈 뜨시고 이렇게 마음은 1초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금방 여러분 집까지 갔다 오는 이게 신족통이에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숙명통이 있습니다. 숙명통. 이 숙명통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숙명통.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난 날을 기억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게 누진에서 나옵니다.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누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통이나 천이통이나 이렇게 타심통 이런 능력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순간순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자유자재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이 누진통이 된 분은 이 5가지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4가지 지혜와 6가지 신통력을 준 것은 사용하라고 준 거죠. 잘 보관했다가 반납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특히 이런 능력을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 더 가슴이 아파. 아예 이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야. 정보를 몰라서 넘어가지. 절에 다니면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럼 들었으면 스님 왜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개발해서 사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이런 좋은 능력들을 어디에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이런 능력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분이 우리가 원하는 분이다. 이런 대단한 능력을 왜 못 썼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누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진은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한번 잘 보면 이 물인데 물. 이 안에 들은 건 비입니다. 빗물이 새는 거예요. 진짜는 달 진짜인데 이건 셀루자인데 새지 않는다. 응? 여기 물이 새지 않는다. 이 말은 잘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소리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자 분별을 하지 않는다. 제일 단단합니다. 분별을 하지 않으면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게 뭐 셀 일이 없죠. 이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대원경지가 나온다잖아요. 비춰서 보인다고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분별 중에서 욕심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지금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욕심이 딱 들어가면 놓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진해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돈을 300만 원만 맡기면 6개월이 지나면 5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6개월만 있으면 50만 원씩 받아봐. 50만 원씩 6개월만 받으면 5, 6, 30, 300만 원 원금이 나오잖아. 그걸 모집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는 거야 전부 다. 그 진해가 200억 다 그들이 났잖아요. 실제로 나왔던 실화. 6개월 지나면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다니까 전부 다 막 동기간에 막 돈을 자기가 구스라도 막 300만 원씩 맞춰서 막 갖다 바친 거예요. 6개월 뒤에 준다 했으니까 5개월까지 잘 걷어서 날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온 진해 바닥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 야, 세상 천지 지가 뭔데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6개월 뒤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어떻게 주냐? 지가 무슨 돈으로 주냐? 이거하고 똑같은 게 미국 경제를 뒤집어 놓은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가 이자를 조금 더 준다, 은행보다. 그 다음 또 빌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계속 18개월 하다가 미국 정권 뒤집어진 거잖아요. 전 세계 돈을 다 걷어들이가 이번에 걷어들이는 요것보다 이자를 많이 준다가 또 다음에 요것보다 이렇게 계속 꼬리 마지막에 딱 걸리던 거죠. 더 이상 높은 이자를 줄 수 없어서. 그래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1000년 전에도 있었던 실화예요. 이런 걸로 다 걸려든다는 거야, 사람들은. 너무 웃기잖아요. 그 사람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내가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줄 테니 내한테 돈 꾸주라. 그럼 꾸준데 이 사람한테는 또 꾸가 요걸 주는 거예요. 또 요 사람 건 또 요서 꾸가 또 요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끝에 가서 이제 더 이상 꿀 데가 없어서 걸려들어서 그 브라더스하고 그 미국 정권이 뒤집어 전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면서 휘청거리는데 그거 알고 보면 똑같은 수법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자를 조금 많이 줬구만 하면 꾸줘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줄 돈이 없으면 또 이 사람한테 꾸면서 이자를 조금 더 줬구만 하면서 꼬리를 꼬면 나는 드디어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겠다고 날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걸려들면 너무 쉬운 것도 다 당합니다. 욕심이 끼어들지 않으면 분별도 매우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는 무기예요. 근데 욕심이 끼어들면 이 판단이 흐려진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분별을 안 하고 딱 보시면 거기에는 좋다 안 좋다가 없다. 옳다 그러다가 없다. 여기 제일 중요해. 그걸 해야지 분별했을 때 내가 좋으니 안 좋으니 하는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잘못됐다고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좋다 했다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별을 안 해놓고 자기를 딱 들여다보면 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좋다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분별 망상을 쉬어라 하는 이유 중에는 너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이 소리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딱 들여다보면 전부 다 내가 지어놓고 내가 열받고 내가 또 미워하고 다 해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어리석은. 그래서 분별 망상을 내려놓고 딱 하면 천안통, 천이통 이런 게 쭉 다 나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자기 전에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제가 딱 앉으면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스님 우리 차 안에서 하던 이야기 다 들었냐고. 이런 게 분별을 내려놓고 딱 있으면 한 몸이라 들리게 되죠. 그게 천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내려놓고 연습을 조금 해보시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도와드려야 되는지 맞춤식 서비스를 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내 욕심이 차 있으면 상대방 거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맞춤식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분별을 내려놓는 일을 부지런히 하시면 그 오신통 능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안내를 하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서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과목, 제가 해본 과목인데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죽음이 뭔가 이렇게 하니까 이 코에 바람이 안 들어가면 끝이더라고요. 들어간 바람이 안 나오도 끝나고 나갔다가 안 들어도 끝나. 야,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죽음이란 코 속으로 바람이 안 들어가면 끝나는구나. 그 다음에 제가 또 쪽집게로
그러면 언제 코 속으로 바람이 안 들어가느냐? 이걸 알아맞혀요. 언제 안 들어갈까요? 코 속으로 바람이 안 들어가는 날짜를 아는 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언제 자신이 숨을 안 쉴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 나는 언제 숨을 안 쉴지를 내가 모르는구나.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밤새 안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라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도록 쓰는 글자가 5분 남았다면 무엇을 할까? 제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글자가 먼저 보입니다. 일어나도 방을 딱 났을 때 그 글자를 봅니다. 왜? 밤새 안녕할지 모르는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왜? 나는 요까지는 알아. 밤새 안녕할지도 모른다는 까지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인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만 뜨면 잘해줘야지 요 한 가지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언제 숨 안 쉴지 모르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아직 몇십 년은 끄떡없을 거라고 웃기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갈라주자 그래요. 왜? 그분이 밤새 가실지 내가 가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물으면 단칼에 밤새 안녕할지도 모른다고 아는 분을 정말 원한다고 해라.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일은 정말 제대로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생각이 그 끼어들지 않습니다. 뭐 오늘 잘해줘야지. 왜? 내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아, 여기에 지금 내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를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모르면서 정확히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했어요.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연장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를 한번 생각해 봐라고. 이 몸뚱이를 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차를 여러분들이 뭐 오일인가 뭐 잘 교체해 주고 그죠? 또 이게 잘 또 관리도 하고 이러다 보면 차 수명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럼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옳으신 거다. 이거. 여러분 몸도 인연이 다 되는 시간이 비록 있을지라도 좀 연장할 수 있다고 관리를 잘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몸의 그 기간, 명이라 그래요. 몸 자체의 인연에 대한 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관심 있게 이렇게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해서 하신 분이 있는가 보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생명체는 수명이 온도와 비례한다. 그걸 저는 간단하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터득한 건데 여러분들 음식을 끓여 놓으면 상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요. 보존이 오래되죠. 그러면 이 온도의 힘이에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몸의 온도가 내려가서 체온이 떨어져요. 식어요. 그럼 갈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온도와 명이 비례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염성기운이에요. 소금 염자, 염성기운. 소금에 우리가 이렇게 재려 놓으면 또 오래 가잖아요. 보관이. 그래서 여러분 저 사철 푸른 나무들은 씹어보면 좀 짭습니다. 염성기운이 좀 많습니다. 그 오리 같은 것도 닭고기보다 짭습니다. 염성기운이 그렇게 두 가지 염성기운과 온도 비례합니다. 온도 이야기만 제가 해줄게요. 산모가 태아를 가질 때 보통 37도 이상에서 배란 주기에 임신이 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 근데 36도에 간혹 임신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드물지만 35도에 임신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명이 30입니다. 기아가 1200도에 구운 기아는 1000년 이상이 가는 거거든요. 800도에 끼우면 한 500년 이렇게
알겠죠? 그 온도하고 비례해요. 산모가 태아를 가질 때 35도에서 정말 드물지만 임신이 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명이 30이다. 단명하니까 뭐 절에다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6도에 임신하면 명이 60이다. 이렇게. 그럼 60에서 관리를 좀 잘하면 좀 더 길어져요. 잘못하면 좀 짧아요. 그래서 명 앞에 운자를 붙이는 거예요. 운명이다. 그 다음에 37도에 임신하면 명이 90이다. 38도에 임신할 때 있는데 드물지만 명이 120이다. 이게 기본인데 그거를 이제 관리를 잘하면 좀 더 늘어나고 관리를 잘못하면 단축되고 온도와 명이 비례한. 그러니까 우리 명도 여러분들 관리를 잘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숨 안 쉬는 거는 잘 몰라요. 얘는 기본 몸뚱이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숨 안 쉬는 거는 멀쩡한 사람도 밤새 안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한 진리다. 지금은 산모 온도가 뜨니 이런 거는 기본 지식의 이론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100% 안 맞기 때문에. 100% 맞는 거를 믿으라. 밤새 안녕할지 모른다. 이게 100% 맞아요. 저는 그걸 믿는다고.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믿고 사셔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될 동작은 하나밖에 없어요. 눈 딱 뜨면, 오늘도 잘해줘야지.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잘해줘야 됐다. 요렇게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뭘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겠고, 또 특히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욕심 부른 일은 안 합니다. 야, 오늘 숨을 안 쉴 수도 있다는 분이 뭘 하나 더 가지려고 해서, 특히 숨이 딱 떨어지면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안 하게 되는 정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숨이 딱 떨어졌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숨이 딱 떨어졌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공부해놓은 것. 여러분의 행동한 것. 그걸 업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한 행위는 고스란히 가져간다. 왜? 여러분이 한 것이 녹음이 된다 하잖아요. 제8 아래하시게. 녹음이 돼서 자기가 한 행위는 그대로 가져간다. 여러분들이 재산이나 여러분의 논밭은 가져가지 못하지만 그 논밭을 빨리 팔아가지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은 일 한 복덕을 가져가고, 여러분이 그거 안 팔아먹고 부지런히 모아놨다가 딱 숨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형제 간에 우애를 없게 만들고, 또 살아생전에 구두쇠 노래 별명만 듣다가 돌아가셔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가서 결산 보고할 때 자기는 갈 데가 없습니다. 숨이 떨어지면 못 가져가는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둘 필요해요. 특히 옷 하나라도 살아생전에 주면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 줘봐 기분이 나빠서 안 하려고 그래요. 밤새 안녕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이렇게 내 삶을 단순하게 해줘요. 간편하게 해줘요. 또 정리를 해놓게 해줘요. 그리고 어디에다 내가 더 에너지를 많이 쏟고 돈을 써야 되는지도 분명히 일러줘요. 이런 거를 아는 분을 지도자로 우리는 뽑아야 된다. 지금 그런 분을 원하고 있다. 내 가정에서도 혹은 내 남편 될 그 신랑감도 혹은 내 신부감도 그런 분이면 좋겠다고 모두가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곳 멀리 있지 않다. 숨이 딱 떨어지면 가져가지 못하는 곳에는 정말 내려놓을 줄 알고, 숨이 떨어지면 가져가는 곳에 투자할 줄 아는 현명한 분을 우리 모두는 원한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했는데, 정리해보면 숨 쉬는 거 하나에 답이 다 들어있다. 어렵지도 않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집착하고 애착해서
힘드는 일은 다시 없도록 해주는 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분들이다. 특히 회사에서도 어떤 분을 원하냐면 우리 회사 사정을 아는 분. 입사하려면 회사 사정을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회사는 뭐가 지금 더 필요한지 아는 분. 세 번째, 그걸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딱 세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요즘 뭐냐면 취직할 때 면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으니까 뭘 원하느냐는 똑같아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도 알아야 돼.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정확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똑같아. 내 바람 해주려고 아무도 안 태어나니까 바라지 말고 밤새 안녕할지 모른다는 한 생각으로 오직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고 가져갈 수 있는 곳에 여러분 에너지를 다 쏟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